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었을 때는 새로운 생각이 물 흐르듯 들어왔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굳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예전에는 쉽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고, 내 안에 이미 정해진 틀이 있어서 새로운 것이 잘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철학자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평생을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데니얼 데닛입니다. 데닛은 미국의 철학자로 2024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8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정말 자유롭게 선택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대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 합니다. 데닛의 철학을 빌려서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는 우리에게 철학이 어떤 위로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부 마이너스 철학은 무엇을 하는 학문인가? 먼저 철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렵다,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다,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 나와는 상관없는 학문이다. 그런데 데니얼 데닛은 철학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의심해보는 작업이다. 잠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행동한다. 나는 나 자신을 잘 안다. 내가 내린 결정은 내 것이다.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데닛은 철학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이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학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철학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배관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오래된 생각들이 아직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죠. 데닛은 특히 철학이 과학과 대립하는 학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철학은 과학이 발견한 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해주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뇌과학자들이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나는 누구인가, 내 선택은 진짜 내 것인가라는 질문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데닛은 바로 그 연결고리를 평생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서 저는 데닛의 생각을 빌려서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몇 가지 것들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렵지 않게 일상의 예를 들면서 말이죠. 2부 마이너스 우리는 왜 착각하며 사는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닛이 평생 강조한 것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직관은 생각보다 자주 우리를 속인다는 것. 직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느낌적으로 그렇다. 왠지 그럴 것 같다. 경험상 그렇다라고 할 때의 그 느낌이 바로 직관입니다. 직관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직관이 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데닛은 이 직관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착각에 빠뜨리는지 경고합니다.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뉴스에서 어떤 사건을 봅니다. 그 사건에 대해 우리는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저건 잘못된 일이다. 왜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나? 이런 판단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천천히 따져보면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느껴져서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내린 판단이 아니라 직관이 먼저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죠. 건강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음식은 몸에 좋다. 저 운동은 위험하다라는 생각들 중 상당수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나 오래전 경험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저러면 나중에 고생한다.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걱정의 상당 부분은 실제 아이의 상황보다는 부모 세대의 경험에서 온 직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데닛은 이런 직관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직관 펌프라는 재미있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직관 펌프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수동 펌프를 아시죠? 손잡이를 위아래로 움직이면 물이 올라오는 그 펌프요. 한번 펌프질을 시작하면 물이 계속 올라옵니다. 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생각이나 이미지가 머릿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펌프처럼 작동해서 특정한 방향의 생각들을 계속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한번 어떤 방향으로 생각이 시작되면 그 방향으로만 생각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첫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후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시 저 사람은 그래라고요. 반대로 첫인상이 좋았다면 그 사람의 실수도 너그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관 펌프의 작동 방식입니다. 처음에 어떤 이미지나 생각이 들어왔느냐에 따라 그 후의 생각 방향이 결정되어 버리는 것이죠. 데닛이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우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작동 방식을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직관이 먼저 작동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알아차릴 수 있으면 그 순간 우리는 그 생각에서 한 발짝 물러날 수 있습니다. 꼭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직관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오랜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직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예전에는 맞았던 것이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닛은 말합니다. 직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직관을 점검하라고요. 그것이 철학이 하는 일이라고요. 3부 마이너스 의식은 신비가 아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의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나가 있다는 느낌. 그것이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을 신비롭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 안에 영혼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느끼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죠. 아주 오랫동안 인류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데닛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식은 신비한 실체가 아니라 과정이다. 잠깐, 여기서 한 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길을 걸을 때 발을 어디에 디딜지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하시나요?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양치질할 때 지금 칫솔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됩니다. 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어디에 디딜지 일일이 생각하지 않아도 걸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뇌는 수많은 일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만이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옵니다. 데닛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뇌 안에는 수많은 작은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의식은 마치 그중 몇 가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무대 위로 올라온 것과 같다고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은 사실 뇌가 만들어낸 일종의 착각이라고 데닛은 말합니다. 실제로는 수많은 과정들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고 그중 일부가 내가 결정했다는 형태로 의식에 떠오르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짜가 아니란 말인가?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것이 허상이란 말인가? 데닛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고정된 어떤 실체가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와 같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계속 쓰고 있는 작가와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연결하는 것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아는 하나의 고정된 점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면서 모양이 조금씩 바뀌지만 그래도 같은 강인 것처럼요. 이 관점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너무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체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르고 때로는 성격도 달라진 것 같고요. 그런데 데닛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아는 원래 변하는 것이니까요.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나로 돌아가야 한다거나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조금 자유로워져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도 변해가는 나도 모두 나입니다. 사부 마이너스 자유의지는 있는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자유의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커피를 마실지 차를 마실지 산책을 나갈지 집에 있을지 이런 것들을 내가 결정한다는 느낌 말이죠.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특히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불편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이 결국 뇌의 신경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신경세포들의 활동이 물리 법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 정말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것이 있을까? 이것을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생각이죠. 만약 결정론이 맞다면 자유의지는 환상일 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결정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선택은 분명히 내 것이야. 과학이 뭐라고 하든 나는 자유롭게 선택해라고요.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건 정해져 있어. 내가 뭘 하든 결과는 같아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데닛은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자유의지와 결정론이 양립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데닛에 따르면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것은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의지는 복잡한 시스템이 가지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냐고요? 바로 여러 가능성을 고려하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돌멩이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돌멩이를 던지면 물리 법칙에 따라 날아갑니다. 돌멩이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비록 뇌의 물리적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 해도 그것이 자유의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닛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의지는 물리 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 법칙 안에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선택 능력이라고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책임의 문제 때문입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완전히 환상이라면 우리는 아무 것에도 책임을 질 수 없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뇌가 그렇게 결정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데닛의 관점에서 보면 그 뇌의 결정 과정 자체가 바로 나입니다. 그러니까 내 뇌가 결정한 것은 곧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용서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 선택들, 지금 돌아보면 후회되는 선택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다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들이요. 데닛의 관점에서 보면 그때의 나는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와 능력으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 돌아보면 다른 선택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너무 가혹하게 심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조건에서 선택한 것이니까요. 이것이 데닛이 말하는 자유의지의 의미입니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 그러나 여전히 의미 있는 것. 오브 마이너스 나이 들어 철학을 배운다는 것.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철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젊었을 때 철학을 공부하는 것과 인생의 후반부에 철학을 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젊을 때는 철학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인생에 대한 준비랄까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의 철학을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했고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후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철학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됩니다. 데닛의 철학이 이 시점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제를 내려놓아도 된다는 메시지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열심히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갈 것이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괴로워집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됐을까? 다르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에 시달리게 됩니다. 데닛의 철학은 이 지점에서 위로를 줍니다. 자아는 원래 변하는 것입니다. 의식은 신비한 실체가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자유의지는 완전한 통제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선택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변해가는 대로, 그것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데닛은 과학적 사고를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인생이 차갑고 메마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데닛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세상을 경이롭게 만든다. 무지개가 빛의 굴절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무지개가 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원리를 알면 무지개를 더 깊이 감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의 작동 방식을 안다고 해서 인생이 덜 의미 있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의지의 본질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이 덜 소중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는 평온함을 줍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불안 대신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이해가 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철학을 배우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 클로징 마이너스 생각을 가볍게 만드는 일.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니얼 데닛이라는 한 철학자의 생각을 빌려서 의식, 자아, 자유의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서면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결론을 내고 싶은 마음이요. 하지만 데닛의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인생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아는 원래 흐르는 것입니다. 의식은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하려 하기보다는 생각을 가볍게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꼭 답을 내야 할 것 같은 질문들,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 같은 후회들,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아 보시면 어떨까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어도 괜찮습니다. 데닛은 평생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생각에 짓눌리지 않는 법도 알았습니다. 생각은 도구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오늘 강연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에 살짝 품어두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내려놓아도 괜찮을까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